이번 강의부터는 실무자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를 코딩해줘야 됩니다. 제일 쉬운 컬러를 바꾸는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바로 가이드를 떠요. 닷 하면은 이제 뭘로 할지 백그라운드니까 그럼 또 관련된 사항들이 나옵니다. 백그라운드에 대한 컬러를 정의를 해줘요. 그리고 여기 이 컬러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줄 거다라는 내용을 줄 건데 유저 인터페이스 UI라고 하죠. 그 UI 자체를 바꿔줄 겁니다. UI 딱 했더니 컬러가 바로 떠요. 뭐 뷰를 어떻게 할 건지 폰트를 어떻게 할 건지 나옵니다. 컬러 자체에는 따로 지정을 해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닷 컬러를 뭐 블루로 브라운으로 뭐 클리어를 해준다던가 그런 사항들 중에서 원하는 사항으로 바꿔주는 저는 그냥 브라운으로 정의합니다. 그럼 에러 표시 없이 이렇게 완료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저장을 해주죠. 커맨드 S 저장을 하고 시뮬레이터를 엽니다. 앱을 실행해보죠. 그럼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졌어요. 클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앱을 종료를 해보고 다시금 종료를 했다가 실행을 하는 거죠. 종료는 뭐냐면 이 버튼. 종료를 일단 했고 다시 실행. 그럼 얘가 구동이 되면서 빌드를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앱이 실행이 됐고 클릭을 하면 브라운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일단 중단을 시키고 이런 사항을 또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고 이 내용을 수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좀 그렇지만 바로 가기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브라운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저장을 하고 해당 내용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면 브라운이라고 해당 사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측의 내용은 다시 중단으로 꺼주도록 하고 얘를 터치하면은 브라운으로 바뀌는 거죠. 약간 좀 밑으로 내려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코딩을 할 때는 이렇게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매칭이 될 수 있게 코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클릭하면은 브라운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함수 이름도 브라운으로 바꿔주는 게 오히려 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을 클릭해서 가져오면은 얘 네임 자체를 브라운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타입은 애니타입이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액션을 취했을 때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지워야 될 텐데 그냥 지우면 안 되고 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엔터를 해서 이렇게 커맨드 V를 해서 붙여넣습니다. 저장을 하면은 동일하게 이제 브라운이면 브라운 컬러로 만들어지겠고 더 확연하게 편하게 하려면은 얘를 일단 클릭한 상태에서 얘에 대한 옵션을 설정해 주는 거죠. 이 버튼에서 글자를 레드가 아닌 다른 컬러로 바꿔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브라운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얘도 컬러가 브라운으로 변경됐고 뭔가 매칭이 됐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올바르게 됐는지 실행을 하면 빌드한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면은 앱이 이렇게 떠서 클릭하면은 내용이 바뀌겠죠. 근데 안 바뀝니다. 그 에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처음에 액션을 취한 거를 재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튼을 다 지우고 두 개를 따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을 일괄적으로 Shift를 선택하고 딜리트로 해서 지워줍니다. 그리고 코딩된 이 부분 얘를 보텀으로 해서 아래로 만들고 보여드리죠. 그래야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정의한 부분을 지웁니다. 여기에 우리가 처음 배웠던 것처럼 밑에서 버튼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해서 가져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각각 내용을 세팅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레드로 정의를 해보고 그렇다면은 이 텍스트에 대한 컬러도 레드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얘에 대해서 다시 아까처럼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액션을 한번 줘본다면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쭉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해당하는 사항을 넣겠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것처럼 액션으로 하고 이름은 메소드 이름이죠. 함수의 이름을 따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메소드 이름을 정할 때도 비슷하게 bin이라고 해서 메소드 이름을 만들어줍니다. 엔터를 하면 실행이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요거 코딩, 몸통에다가 코딩을 해줘야 되겠죠. 그 부분은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뷰인데 백그라운드를 컬러를 정의를 해주겠다. 얘의 액션이 일어난다면 해주고 여기 아까처럼 대문자로 UI 컬러라고 나오죠. 컬러인데 얘에 대해서는 레드로 해주겠다. 그러면 R이라고만 해도 레드라고 정의가 됩니다. 저장을 하고 이제 올바로 됐는지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아까처럼 런을 해주면 아이콘이 뜨고 앱이 이제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되면 레드라고 클릭을 하면 레드로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중단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얘는 또 다른 글자를 메인이라고 원래 내용대로 돌아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얘 이름은 메인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이 위에다가 드래그해서 떨궈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액션 해주고 메소드 이름, 함수 이름은 흰색이라는 단축스러운 내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세팅을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는 제가 만들었고 유저 컬러 이번에 할 거는
FFF 흰색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확인해 본다면 이렇게 실행 버튼 눌렸더니 내용이 나오고 레드로 할 수도 있고 메인으로 할 수도 있고 처음엔 메인을 해봤자 흰색이라 소용이 없어요. 레드로 됐던 거를 메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정지 버튼을 누르고 메인은 평상시에 보이지 않게 합니다. 아주 단순함이 더 편리할 때도 있습니다. 컬러 자체를 화이트로 변경을 해요. 그럼 얘는 평상시에는 보이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를 진행을 해본 상태에서 앱을 열어보면은 레드만 나왔어요. 여기 버튼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레드 했더니 레드 버튼이 없어졌고 메인으로 해서 클릭했더니 메인이 나오고 다시 레드, 메인 이런 식으로 앱을 응용해서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 버튼들을 왜 일부러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야 되나? 과연 그렇게 해야 되나? 인자값을 어떤 변수명이라던가 이런 네임을 정해서 얘가 연결고리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지정하는 것인가? 얘 이름과 얘 이름은 같고 단지 다른 거는 4개 변수 이름이 다르다라는 건데 이 4개 변수에 대한 권한을 어디서 주는 건가? 뭐 예를 들어서 시어너라던가 이런 개발을 좀 해보셨다거나 그럴 경우에 결국에는 스위프트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코딩을 해서 직접 권한을 주거나 세팅을 할 수는 없나? 없습니다.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만약 버튼을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버튼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뭐 나름대로의 코딩을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얘를 그냥 복사를 해서 한번 해보죠. 복사를 해서 뭐 이렇게 붙여 넣어요. 붙여 넣고 이건 당연히 메소드 이름이 같으니까 에러가 나오는 건 당연하죠. 좋습니다. 그럼 이거는 F를 하나 더 넣어봅시다. 그럼 일단 에러는 사라지겠죠. 근데 이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권한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인자값이. 일단 저장을 한 상태에서 런을 해보면 시뮬레이터가 이렇게 뜨겠죠. 실행이 막 되면서 보면 떴죠? 레드? 안 먹혀요. 분명히 했는데. 이거는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다시 보면은 이 버튼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드 코딩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코딩을 해놓고 권한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 어떤 인자값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12 다음에 0 표시가 비어있죠. 하지만 여기 두 개는 0 표시가 있고 마우스 대자마자 라인 18이라고 해서 현재 여기 보면은 메인 18이라고 뜹니다. 이렇게 메인이라고 뜨죠. 그리고 얘는 레드라고 내용이 나와요. 근데 얘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전혀 나오지도 않고 클릭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권한을 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얘를 클릭해서 드래그, 그럼 아까처럼 이런 문구가 아니라 여기다가 액션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면은 얘가 이렇게 마우스 오버 했더니 버튼이라고 여기 하단에 코멘트가 나오죠. 그렇다면 여기 권한이 적용됐는지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죠. 일단 중단하고 다시 저장한 다음에 실행해보면은 이제 액세스 파일이 나오고 직접 시뮬레이터가 뜹니다. 그럼 이제는 레드, 화이트 권한이 들어갔다는 거죠. 레드, 화이트. 물론 화이트는 의미가 없죠. 레드, 화이트. 이런 식으로 권한이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 있다. 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스위프트 열어서 코딩하는 건 지금은 안 되는구나. 왜냐면 뷰에 대한 이 컨트롤러 작업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권한을 받고 그랬던 작업을 확인을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서 먹히지 않거나 아니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레드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권한을 변경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권한을 변경하면 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단을 하고 이 변수 값들을 줬듯이 권한을 주는 걸 배워봤습니다. 이제 겉의 내용만 살짝살짝 지금 알려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이 파일의 의미, 지금 현재 메인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요 스위프트 따로 열었던 내용. 그렇다면 이 스위프트 파일을 따로 코딩을 할 수는 없을까? 그게 바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실습을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방법이 아닌.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플레이그라운드 실습은 금방 하실 수가 있죠.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신규로 들어가야 되겠죠.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를 세팅하는 방법이 있고 스위프트로 해서 캔슬을 하고 아예 신규에서 이런 엑스코드가 없다. 이런 자체를 하지 않았다. 초기화면 기억하시죠? 그렇게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 엑스코드를 실행했을 때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럼 우리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들어갔냐? 여기 있죠. 플레이그라운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대로 동일한 화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싱글뷰, 맵, 뭐 이런 사항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나름 정의를 하는 거죠. 좀 이상하지만 SSS 언더바 1로 크리에이트 하면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져요.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은 프로그래밍 자체를 전혀 모르고 들어오시면은 너무 힘든 사항이 됩니다. 임포트해서 이 모드를 불러와서 이제 변수를 지정해 주는 거죠.
변수를 선언해 주겠다. str이라고 해서 플레이그라운드 헬로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수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모든 언어는 해당 내용을 갖고 해당 내용을 대입해서 받고 있는 게 바로 str이에요. str은 이 내용을 대입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str이라는 변수명이 써진 거죠.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그 내용이 출력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해당 내용을 모두 지우면은 우측에도 아무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변수가 담고 있을 내용을 따로 정의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당 내용을 변경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스위프트에서는 변수를 선언할 때 똑같이 var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변수명을 정의하는 거구나. 그리고 펑크 함수를 정의할 때는 아까 보셨죠? 펑크 다음에 이제 함수명을 사용자 함수죠. 사용자 함수명이라는 거는 내장 함수 정의된 내용이 아니라 내가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는 함수를 총 3개를 만들었죠. 버튼 3개를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변수명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A, B, C, D, E라는 변수명이 얘를 대입하고 있고 변수는 어떤 언어에서든 변경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상수는 변경이 안 된다. 하지만 변수는 그대로 대입되는 값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나오고 변수명 또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변수명이 아닌 대입되는 값을 기존 값이 아닌 다른 값에서 변경할 때는 이 변수명을 커맨드 C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얘에 대해서 따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얘가 대입할 부분은 그리고 현재 만약에 넘버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 그럼 얘는 3333이 되겠죠. 근데 왜 에러가 나왔냐? 따옴표를 하지 않았다. 즉 타입은 위에서 스트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넘버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라는 거죠. 이걸 일부러 보여드린 겁니다. 아주 자세히 디버브에도 내용이 나오죠. 6번째 줄에 9번째 내용이 에러인데 무슨 에러냐. 넌 지금 인트를 썼다. 근데 이 타입은 스트링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지금 인트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위프트든 시어너든 다 똑같아요. 이건 완전히 기본의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이 변수명이 스트링이라는 게 아니라 변수에 대입되는 값이 스트링이라는 거예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작은 따옴표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없다라고 했을 때 작은 따옴표, 그리고 작은 따옴표 해도 무조건 얘는 스트링입니다. 문자열이라는 거죠. 그럼 나는 숫자 표시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형 변환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코딩까지는 필요 없고 얘를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에러는 이 케이스 자체가 작은 따옴표 안 된다. 그 이유는 제가 또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놓고 저장을 해주는 거죠. 얘 또한 작은 따옴표로 해줍니다. 아니 큰 따옴표로 해주면 에러는 금세 사라지고 333이라고 대입되는 값만 바꿨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큰 따옴표 안에 또 따옴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작은 따옴표를 씁니다. 이건 어떤 언어든 똑같습니다. 큰 따옴표 안에 또 중복적으로 큰 따옴표 쓰면 에러 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스위프트는 그게 아까 보신 것처럼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큰 따옴표를 먼저 써줘야 된다. 이거는 형을 변환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는 문자열 아니냐, 이거는 숫자열 아니냐 혼돈할 수 있는데 이건 두 개 다 문자열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아예 다르게 변경을 하는 거죠. 그냥 인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대입되는 값을 90. 그럼 또 에러가 나요. 이거 뭡니까? 바뀌었죠, 아까랑. 아까는 여기가 int 스트링 했었고 지금 이제 이 자체 타입은 333이 스트링이에요. 왜냐면 문자열로 돼 있으니까. 근데 원래 이 변수 타입은 int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에러가 안 나죠.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 완전히 언어의 기본의 기본이니까 꼭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알려드리면 얘가 이렇게 된다면 90이기는 90이지만 얘는 계산이 안 되는 연산이 안 되는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얘도 문자열로 변경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에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깔끔하게 없어지죠. 밑에 디버브 창에 에러가 없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는 이렇게 지정이 되고 그럼 상수는 어떻게 지정이 될까요? 일단 이거 필요 없으니까 주석 처리를 먼저 해놓도록 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임포트를 하죠. 어차피 코딩은 그냥 해도 되는데 이 부분, 임포트에는 이 부분을 알려드리면 이 프레임워크는 이제 iOS 또는 TV, 윈도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개발하는데 모듈처럼 이제 객체들이 있어요. 그런 핵심적인 여러 가지 객체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임포트를 해오는 이 내용, 프레임워크는. 그러면 제가 설명해드린 객체들은 무엇이냐, MVC 디자인 패턴 이런 기반을 현재 이 내용이 아마 두고 있을 거예요. 앱의 최초 메인이라고 하죠. 이럴 때 어떤 이벤트적인 부분, 이런 반복되는 루프를 실행을 하게 해주고 이제 화면에 출력하는 그 출력되는 그런 내용들의 객체들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얘는. 저도 이거를 처음 본 게 원래 처음 봤던 게 계속됐던 게 아니고 그때 버전이 iOS 6인가 7에서 이 내용이 아마 추가가 됐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는 변수를 배웠고 상수는 VAR이 아니라 LET입니다. LET라고 정의를 하고 상수 이름을 정의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값이 이쪽으로 대입되는 변수와 상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들어가면은 스트링, 문자열이라는 건 아실 테고 이렇게 상수명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내용이 출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수와 상수를 같이 통합을 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는 변할 수 없는 수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에러 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스트링으로 해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에러입니다. 에러라는 것은 다른 거를 볼 필요도 없고 일단 이 상단에 느낌표 레드로 돼 있죠. 그리고 디버깅 창에 레스로 돼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추가로 지금 변경을 했기 때문이고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디버깅 보신 것처럼 에러에 대해서 스위프트 에러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내용이 또 추가로 뜨고 있죠. 이런 사항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측에 해당 내용이 안 나오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얘는 에러입니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내용을 연산과 붙여주는 그런 자체를 좀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전체가 3개고 구체적으로는 2개예요. 얘는 안 나옵니다. 더 이상. 왜냐면 이 변수는 얘가 변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을 또 다르게 출력을 하려면은 변수를 선언하겠다. 변수명은 무엇이냐? HHA 정의를 한 다음에 변수랑 이런 값들을 어떤 식으로 이용해서 묶어줘서 같이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얘를 복사를 해서 붙여주지만 결국 얘는 2003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3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상수, 얘도 묶어줄 수 있어요. 얘를 복사를 해요. 그래서 붙여주는데 실제 붙여주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붙기 때문에 플러스로 붙여줘야 됩니다. 이거는 붙여주는 거예요. 연산이 아니에요. 문자끼리 어떤 플러스를 하면은 붙여주는 거예요. 인트를 했을 때 플러스가 연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붙어서 IT 전문 교육은 상수, RGO에 대한 상수명이고 2003은 ABCDE라는 변수명이죠. 딱 붙었어요.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백을 줘야 되겠죠. 근데 공백을 줄 때도 현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에러가 나왔죠. 디버브에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즉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공백도. 그러면 에러가 사라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공백을 안 줬으니까 그렇게 됐지만 스페이스로 간단하게 공백을 주면은 이렇게 좀 떨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공백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내용을 정의를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얘는 인트예요. 자동으로. 문자열이 아닌 넘버라는 거죠. 결과 화면에서도 보면은 스트링은 양쪽에 따옴표로 시작해서 따옴표로 끝나죠. 근데 이 5에 대해서만큼은 따옴표가 안 들어갔어요. 이 타입은 int라는 것입니다. 그럼 연산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int로 정의한 부분이 전부 연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변수를 정의해서 얘를 다른 변수명을 정의하고 얘는 9로 정의를 합니다. 토탈적으로 또 변수를 정의하겠다. 나름대로의 변수명을 정의해 준 다음에 여긴 아까처럼 이 부분과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아까처럼 플러스를 해봅시다.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이건 어떤 값이 되겠습니까? 연산이 14로 됐죠. 즉 5와 9를 얘는 더하기 붙여준 게 아닌 연산이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따옴표가 없어요. 그럼 str이 아닌 int라는 것이죠.